1692년 9월 9일 숙종실록 숙종 18년의 기록. 평안도 도망노비 장길산 무리 수백여 명과 함께 산중에 운거하며 관군을 습격하다. 이 한 줄의 기록이 조선 후기의 질서에 균열을 낸 이름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장길산, 그는 단순한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계급에 짓눌린 자들의 분노, 조세와 수탈에 찌든 백성들의 절망, 법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생존, 그 모든 것이 장길산이라는 한 인물 안에서 응집되어 움직였습니다. 17세기 말 조선은 1592년 임진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 이후 사회구조가 극심히 흔들리며 상민층과 노비층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숙종대에 들어서며 환국 정치와 당쟁, 양반 관료들의 사치와 지방수령의 전횡은 백성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장희빈 장옥정의 시대였던 것으로 볼 때 나라는 궁핍하고 시끄러웠을 테니 장길산 같은 의적이 나올 수도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장길산은 황해도 해주 또는 평안도, 황주 지역 출신의 노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 연도는 미상이며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말이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언제 어떤 계기로 탈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밤중 주인의 집을 빠져나와 관청과 산 사이를 떠돌았다는 증언이 전해집니다. 당시 관원에 의해 탈로비자 도피 중이라는 유사한 기록도 존재합니다. 평안북도 관내에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그는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은신한 곳은 평안도와 황해도 접경의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주로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외딴 마을 근처에 머물렀고 밤에만 움직이며 작은 마을 외곽에서 식량을 훔쳐 생존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 주변 농민 중 일부는 그를 단순한 도둑으로 보지 않았고 농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기도 했다는 구전도 남아있습니다. 장길산은 본격적인 무력 조직을 만들기 전 몰래 마을에 내려와 부당한 처우를 받은 하인이나 핍박받는 농민들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잣집 노비가 부당하게 매질당하자 밤중에 주인의 헛간을 불태우고 그 노비를 데리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장길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의적으로서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엔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망노비, 부역을 피해 달아난 농민, 가족을 잃은 상민, 백정, 역관, 낙방선비까지. 그들은 이름도 없고 소속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금품보다 사람을 모았고 조직은 산채를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보초, 군율, 징벌 규칙까지 갖춘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규율이 있었고 리더가 있었고 무엇보다 존엄이 있었습니다. 장길산은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민가를 약탈하거나 백성을 해치지 말 것. 둘째, 쌀은 마을 사람과 나눌 것. 셋째, 탐관오리와 그 하수인에게만 칼을 겨눌 것. 조직은 점차 산채의 형태를 갖추었고 작전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양반과 창고를 급습해 곡식을 빼앗고 관청의 호적 장부와 채권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경상도 문경, 강원도 평창, 충청도 괴산, 평안북도 용천 등지에서 장길산 무리가 마을에 내려와 쌀을 나눠주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민심을 크게 얻었고 실제로 일부 고을에서는 장길산이 다녀간 마을의 수령들이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령들이 백성들의 반감을 우려하여 가렴주구를 자제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관리들은 그를 단순한 도적으로 보기보다 질서에 반하는 조직화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 18년 겨울 조정은 장길산 체포를 위해 토벌군을 편성합니다. 관군은 평안도, 함경도 일대의 고산지대와 숲속 산채를 습격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장길산은 민간 정보망을 활용했고 고지대에서 연기 신호로 소통하며 관군의 이동을 사전에 파악했습니다. 동네 장정들이 징집되는 시기를 미리 파악해 미리 자리를 옮기는 등 정교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토벌대는 역습을 받아 피해를 입었고 관군 장수 중 일부는 문책을 당했습니다. 1697년 실록에 따르며 숙종은 극적 장길산은 날래고 사납기가 견줄 데가 없다.
여러 도로 왕래하여 그 무리들이 번성한데 벌써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조를 중심으로 비밀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정은 방향을 바꿔 회유책을 시도합니다. 산채 내 간부나 조직원 중 일부에게 귀순시 형벌을 면제한다. 밀고 하면 상금을 주겠다는 회유와 이간책으로 조직의 분열을 시도합니다. 이에 따라 갈등이 시작됩니다. 몇몇 간부는 더 많은 곡식을 약탈하자 주장하고 일부는 조직 내 자원 배분 문제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결국 한 조직원이 산채 위치를 밀고 했고 이로 인해 일부 거점이 발각되어 장길산의 조직은 큰 타격을 입고 많은 조직원들이 죽거나 체포당하게 됩니다. 관군은 이 기회를 틈타 주변 거점을 연이어 공략했고 장길산의 주력 부대는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산채와 조직이 와해되던 시기 장길산은 끝까지 싸우기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조직원들에게 흩어질 것을 지시하고 그 후 장길산도 잠적합니다. 장길산, 그의 최후는 실록 및 문헌에 기록이 있거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설에는 두만강을 넘어 북방으로 망명했다는 말이 있고 다른 이야기에는 속세를 등지고 승려가 되어 강원도의 암자에 머물렀다고도 합니다. 그는 홍길동, 임꺽정과 함께 조선 3대 도적이라 불렸지만 유일하게 끝까지 체포되지 않고 종적을 감춘 인물로 회자됩니다. 18세기 민간설화에는 장도적 혹은 장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백성을 돕고 사라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장길산의 기억이 전설로 남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길산, 실록에 남은 유일한 무장노비이며 그 어떤 반란보다도 실질적인 민중의 동조를 이끌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조선 후기의 모순을 정확히 겨누었고 저항이었습니다. 탐관 오리를 처단하고 곡식을 갈취한 지주를 벌하고 부당한 벌을 받은 노비를 풀어주며 민중에게 세곡을 나눈 장길산. 그는 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현대에서는 그를 의적 장길산이라 기억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